지표 종목조차도 어려워할 때, 그 전체 지수를 이끌어가는 종목마저 힘들 때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수도 이기고 업종 지수도 이기고 대장주까지 이기면서 올라가는 애들. 급락이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가 많이 털려나가. 빚내서 투자하는 물량 다 털어냈을 때, 공포감을 줬을 때, 그리고 성장성을 보고 이거는 꼭 무너졌을 때 담아야 돼 라고 한 종목들이 뭐였냐 이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아마 주말에 이제 업로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이고요. 제가 이제 인생 주식 코너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분석한 후에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생 주식 코너를 제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그 프로세스,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종목을 어떤 방향성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량한 기업을 발굴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방법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 물고기를 취하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까지도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목적으로 하거나 나의 주식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요, 어디까지나 주식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이 존재합니다. 결국 번놈이 정답이에요. 저의 이제 하나의 투자 방법론일 뿐이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투자 방법은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에, 그리고 건강하게 투자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좋은 투자 방법은 정말 많지만 초보자가 따라하기 쉽고, 그리고 건강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의 투자 프로세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기업까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응원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안 주셔도 되니까요, 구독, 그리고 알람,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정보 또 들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것만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정말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 재무 차트, 그리고 주도 업종,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려요. 차트, 재무, 주도 업종,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구독한 지 좀 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보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 차트는 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는요, 이제 제가 외형 성장이라고 말하는 이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사실 이제 질적 성장을 제가 이제 같이 보기 때문에 매출뿐만 아니라 제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이익이라든지 이것도 늘어나는 걸 본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질적 성장에서 제가 마진율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진율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순이익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키움증권 기준 기업 분석 재무제표를 볼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률로 나올 거예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률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숫자가 굳이 안 커지더라도요, 매출이 숫자가 커지고 있는데 마진율이 유지를 해주거나 혹은 올라가고 있으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당연히 거기 따라서 올라갑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나오는 비율이 얼마냐, 그게 영업이익률이고, 매출 대비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00원이 찍혔는데 영업이익률이 10%면은 100만원에서 10%면 10만원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200만원으로 올랐어. 근데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10%야. 유지를 해주고 있어. 그럼 20만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초보자분들은 영업이익 순이익도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마진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이 보기 싫다, 다 이거저거 다 따지기 싫다 하면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출이랑 마진율,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재무에서는.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인지를 본다. 주도 업종인지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조선이나 아니면은 게임, 그 다음에 경기민감 업종, 다시 말해서 이제 중후장대 산업, 그 다음에 경기민감 업종,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사이클 산업 중에 하나인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 기계, 철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좀 낮죠. 그래서 중후장대 산업, 경기민감 업종들은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좀 낮은 산업들이에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투입 비용 자체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까지 주가가 올라갈 정도면 진짜 호경기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2단계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무가 좋다라는 기준은 오케이, 이 숫자를 보면은 되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여기서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기업 분석 들어가가지고 매출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마진율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이나 혹은 주도 업종인지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확인하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뭘 이용하냐면 제가 만든 검색식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뭐 검색기 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이거 어차피 제가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은 또 올려놓을게요. 다 무료로 뿌린 검색식입니다. 이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추세 돌파 검색식이라는 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검색식 제가 만든 거를 토대로 보면은 오늘자 기준으로 98개 종목이 포착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안에서 봐요. 아니면 최소한 여기에 떴던 종목이거나. 그래서 뽑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뽑히는 종목이 있고, 여기 뽑혔다가 기술적으로 깨져서 무너졌다가 차트가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검색식에는 안 뜨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평선 조건 때문에 다시 포착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떴던 애가 주가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그 떴을 때 주가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아니면 여기 떠 있는 애들, 가급적이면 여기 떠 있는 애들 중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떠 있는 종목 중에서 봐요. 그럼 98개 종목을 다 사라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건 그냥 1차적인 깔때기예요. 이 안에 종목 중에서 재무적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우수한 종목을 가려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포착된 종목을 섹터별로 분류합니다. 관심 종목을 통해서. 그래서 뭐 각 섹터별로도 하지만 제가 관심 종목 보는 창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각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요. 제약바이오 좀 모아놓고 여기 중후장대 산업 놓고 뭐 IT나 기타 소비, 화장품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놔요. 3등분 혹은 많이 나누면 5등분으로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다 따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섹터가 있어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추후에 많이 그 다음으로 많은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중후장대 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많이 보이는 게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진짜 많아요.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투자 성향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게 좀 배당주나 가치주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흔히 좀 지루한 종목들 있죠. 성장 섹터의 종목이 아닌 종목들, 금융주, 증권주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제가 그다지 선호하는 업종이 아니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류 업종이긴 한데 제가 언급을 많이 안 드렸어요. 근데 주류 업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증권주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뭐 지주사 이런 쪽이 나름 주류 업종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랑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방산 정도. 방산도 제가 이슈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서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방산도 지금 주류 업종입니다. 그럼 지금 주류 업종은 크게 방산, 금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건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전히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주도 섹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은 저 검색식에 뜬 거 중에서 제일 많이 포착된 종목 섹터를 주도 섹터로 보는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을 좀 봅니다. 수급이라 함은 외인 수급과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을 봐요. 보통 이것도 보는 방법이 좀 있는데 저의 스타일은 뭐냐면 외인 수급은 주도 섹터를 판별해내는데 주로 이용하고요. 기관은 개별주를 보는데 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기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 기관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 섹터를 눈여겨보기보단 그 특정 종목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외인들이 많이 담는 섹터가 뭔지를 봐요. 이런 식으로 조금 결이 다릅니다.
수급을 둘 다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그리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좋게 보자면 저는 외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성향이고 제 그냥 견해인데, 사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새. 저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기관 수급을 많이 추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투자 전설들도 이제 많이 얘기하죠.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투자 그 구루 중에 한 명이 뭐 피터 린치,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드렸지만 마크 미너빈이라는 투자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또 미국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관 수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달라요. 외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외인 수급을 중요하게 보고, 미국 주식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기관 수급을 좀 더 추종하는 게 어떨까. 저의 매매 성향을 좀 따르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투자 전략들이 거의 미국 주식 관련된 투자에 많이 좀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보통 이제 한국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이나 단타 매매 쪽으로, 혹은 테마 매매, 뉴스 매매 이런 걸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거기랑 좀 결이 좀 다르긴 해요. 미국식 투자 방식, 좀 가치 투자 방식에서 성장주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경향의 투자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투자법과는 제가 좀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 뭐 구독자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 너무 안 늘어요. 뭐 뒤에 이제 배경 좀 바꿔봐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네, 이건 그냥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구독자 안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이 인기가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늘어나고 조회수 늘어나는 건 그쪽인 거예요. 단타 뭐 하루에 얼마 벌었다 이런 게 이제 인기가 많은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 주식으로 굳이 보자면. 근데 주식에 있어서 카테고리는 미국 주식이 인기 많은데 한국 주식은 인기가 덜하고, 그 중에서도 인기가 덜한 가치 성장주 모델을 제가 가지고 투자 성향이 있는 투자자여가지고 인기가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파이 자체가 큰 데를 겨냥해야 구독자도 빨리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그렇다고 인기 많다고 해서 그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스타일이 아닌데 내 스타일대로 가야지.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지향하고 이런 스타일로 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식을 구축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영향을 받은 투자자들은 정말 많은데 결국에 남은 거는 저만의 방식이에요. 주식장인식 매매 스타일이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저만의 투자 방식이 자리 잡기까지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뭐 책장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절반쯤 나오고 있는데,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증권방송이나 뭐 보면서 배우기도 했고 경력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주식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기 매매 기준과 스타일이 확고한 투자자 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게 없으면 그거 진짜 투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야 그거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매매 실력이 완성이 돼가는 겁니다. 누가 좀 매력이 있는 투자자다 해서 그 사람 거를 보신다면요, 확고한 그 사람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기준을 토대로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완성도 있게 구축해 나갔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사실 투자 방식은 정말 많은데 그걸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얼마나 완성도 있게 그걸 구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제가 딴 길로 샜는데 말하는 게,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이제 외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건 한국 시장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을 소개해드리고 있다면 기관 수급을 추종하면서 더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외인 수급,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인 수급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주도 섹터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거나 제 검색식 기반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맞구나. 그 다음에 뭐 방산이나 아니면 금융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직 종목이 많이 포착되진 않았는데 검색식에, 혹은 수급 상위에 올라오진 못했는데 스멀스멀 한두 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애들이에요. 게임이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 지금 게임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몇 개 종목이 지금 툭툭 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마 종목들이 막 상한가 치고. 근데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원전을 예로 들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G2파워 이런 거나 막 엄청 테마성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애들 있죠. 안 돼요. 시총 너무 낮거나. 그러니까 원전은 중심이 되는 거, 결국 수급이 집중해서 큰 돈을 사들이는 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더 본다면 수산인더스트리,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한전 KPS 정도 순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이제 한전 KPS는 또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봉이나 월봉 120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주봉, 월봉 120선 다 회색으로 제가 표시합니다. 근데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상 120선이 저항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번 더 꺾었다가 가거나 옆으로 더 기다가 갈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제가 기업 분석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120선이랑 여기 매물대 여기 저항 맞는 자리여가지고 돌파하기가 막 엄청 쉽진 않겠다. 돌파할 것 같긴 한데 좀 질질 끌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매물대를 제가 되게 중요시해요. 이런 것들을 돌파했느냐, 뚫었느냐, 소화를 시켰느냐, 악성 매물대를.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슈팅 나온 종목이 더 잘 가는 경우, 뭐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우가 매물대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물려있던 물량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 이 종목에 물렸어 라고 하는 그 물량이 없는 거예요. 수익 보고 있는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수익 보고 싶어 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물량만 존재하죠. 기업이 좋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올라가는 수요만 있는 거예요.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배는 본다고. 키트로다 하나로만 SC제형 그거 하나로만 지금 시총 2배를 바라보는데 지금 시총 정도는 거뜬히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다른 제품이나 이제 확장성을 생각하면 2-3배를 못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 사람이 들어오고 팔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뭐하러 팔겠어요? 차트도 안 깨졌는데 알테오젠. 그런 관점에서 계속 간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때문에 뭐 떨어질 수야 있겠지만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의 이제 투자 기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뭐 수급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검색식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을 통해서 검색식을 만들고 검색식을 통해서 거기에 포착된 종목 차트를 기반으로 종목을 추리는 게 저는 1번이에요. 우선순위가 1번이라는 게 아니고 순서상 1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선순위는 재무가 1번이에요. 재무가 아니면 차트 아무리 좋아도 안 합니다. 뭐 조금 너무 매력적이면 차트가 기술적으로 이건 너무 매력적인데 수급도 그렇고 살짝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큰 돈은 절대 안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상향 추세에 있거나 그다음에 외형 성장 매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주도 업종인지를 보는 거는 결국 수급을 본다. 외인 수급 특히. 그래서 오늘은 주도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외인 수급 여기에서 탑5 종목을 선정했어요. 외인이 외국인들이 사랑에 맞이하마 꾸준하게 긁어 모은 종목들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순매수 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그거는 뭐를 통해서 보냐? 저는 이제 이걸 봅니다. 투자자별 일별 매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0795예요. 0795 코드번호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전체로도 볼 수 있고 순매수한 것만 볼 수도 있고 순매도한 것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순매수만 보시면 돼요. 근데 순매도도 저는 그냥 기왕 보는 거 같이 보면 되니까 순매수 순매도 전체로 봅니다. 그리고 수량 순위로 볼 수 있고 금액 순위로 볼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금액 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 큰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몇 개 샀느냐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도 줄 세우기 할 수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도 줄 세우기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잡았어요. 왜 3개월로 잡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 잠깐 이제 그 지수 차트를 보자면 3개월 전이 언제냐? 이게 일봉 차트인데 바로 이때입니다. 증시가 무너지고 있던 시점. 그리고 8월달에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수렴하고 있어요. 증시가 무너지고 증시가 옆으로 기고 있는 동안 외국인은 뭘 샀을까?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무너졌을 때 흔히 제가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창조적 파괴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흔히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나?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게 뭐냐? 한번 시장이 박살나야 건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장이 박살나면 신용이 다 털려나가요. 신용이라는 건 빚내서 투자하는 돈입니다. 이런 게 급락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가지고 털려나갑니다. 그리고 신용이 너무 많으면 주가 못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알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급락이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가 많이 털려나가요. 그래서 이때 반대 매매 나가고 시장이 건강하게 한번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졌을 때 빚내서 투자하는 물량 다 털어냈을 때
공포감을 줬을 때 그때 바닥에서 이 주식은 간다. 믿음으로. 그리고 성장성을 보고 싸게 이거는 꼭 무너졌을 때 담아야 돼 라고 한 종목들이 뭐였냐 이거예요. 특히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주도하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맨 위에 상단부터 순위별로 딱 깔았을 때 최상단 종목 중에서 제가 만든 검색식에도 포착되고 재무적으로도 충족된다?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8월달 급락한 이후에 횡보하면서 수렴하면서 외국인들이 뭘 담았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다 놓고 조회 기간은 7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금액 기준으로 전체로 지금 바꿀게요. 외국인이 뭘 담았냐? 가장 많이 외국인이 큰 돈을 들어간 게 뭐냐? 일단 전체 기준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해서 뭔지를 보겠습니다. 1등은 역시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초보자는 그냥 나는 어려운 거 싫고 난이도 높은 거 싫다.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시겠죠?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이렇게 올랐음에도 제가 처음 이거 소개해드렸을 때가 10만원 언저리였는데 지금 40만원을 찍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30만원 후반대고 38만원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얼마 간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원 하거든요. 얘가 지금 40만원 하는데 제가 2배에서 3배 정도 간다 그랬죠? 100만원 찍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40만원까지는 찍었는데 2.5배 정도는 더 갈 것이다. 그 3등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방산주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장기 매물대를 아직 돌파 못했는데 외인들이 엄청 쓸어 담고 있다. 여기 돌파 나올 것이다. 딱 제가 정말 강조드렸던 좋아하는 차트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미너비디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래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꼭 뚫어야지 사야 된다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뚫어야지 사야 된다. 그래야 추세가 시작할 때 살 수 있다. 지금은 어디까지 이게 옆으로 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과 마진율은 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 순이익도 늘고 있고 그리고 방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계속 점치고 있긴 한데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미국 대선 시장은 아마 계속 눈치 보기 할 겁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는 뭐 계속 빠지고 있는데 한번 미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산은 계속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LG엔솔 딱 2차전지 배터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제가 이 금융주를 보실 때 은행주 보시라 말씀드렸죠. 그 메인 1금융권은행 어디 있죠?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보라 그랬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탑3로 보시라. 그 중에서도 하나만 봐야 된다면 뭘 봐야 된다? KB금융. 근데 일단 상위권 3개월 상위권 우리금융지주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KB금융이 있거든요. 그래서 KB금융이 대장주다. 상승 폭이 제일 가파른 게 대장주입니다. KB금융 오늘도 급등했네. KB금융이 대장주다. 뭐 우리금융지주가 3개월 평균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가긴 했다. 그 다음 크래프톤. 제가 게임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제일 사랑한 종목 3개월 동안 증시 급락한 이후로 횡보하는 동안 제일 많이 담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제일 큰 돈 들어간 게 크래프톤. 몇 등? 전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6등입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는 외국인이 많이 담긴 했지만 저는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역배열이죠. 보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다음 신한지주. 볼만하죠? LG전자 보지 않습니다. LG엔솔 보지 않습니다. 2차 전지는 후파동이기 때문에 전 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외국인 수량 중에 매수 상위 중에 괜찮게 보는 건 역시 뭐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버릴 게 없죠. 더 간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죠. 여기에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정도 더 강조하고 있고 SK바이오판 같은 것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우리금융주주, 크래프톤. 그래서 게임주에서는 사실 크래프톤 봐야 되고 나중에 만약에 게임주가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크래프톤은 그때 잡을 수 없는 주가가 돼 있을 겁니다. 대장주가 원래 그래요. 아무도 그 섹터를 안 쳐다볼 때 혼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걔가 대장돼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알테오젠이 1월 달에 주도 섹터였을까요? 올해 1월 달에? 아니요. 올해 1월 달에 알테오젠은 주도 섹터가 아니었어요.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어요. 난리 났었어요. AI 반도체 그냥 인공지능 타고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알테오젠 누가 쳐다봤죠? 안 쳐다봐요. 그때부터 올라가요. 이때 급등했을 때도 막 2월 달에도 상치고 이랬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주류였나요? 아니었어요. 근데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알테오젠은 대장주였다. 특히 알테오젠은 먼저 갑니다. 대장주는 아무도 그 섹터에서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간다. 지금 크래프톤이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게임 업종을 좋게 본다면 크래프톤을 안 보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너 게임 업종 좋게 본다며. 근데 크래프톤을 안 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무조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떠나서 사실 게임이 가면 크래프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굴러가요. 결국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약바이오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 얘인데 얘가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삼바도 있고 뭐 유한양행도 있고 리가캠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대장주들이 못 가면 못 가요. 이런 대장주들이 가야 가는 거지, 제약바이오는. 나중에 크래프톤 게임주가 주류가 될 때도 두고 보세요. 크래프톤이 못 가면 못 갈 겁니다. 굳이 제가 하나 더 얘기해서 뭐 W게임즈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래프톤이 못 가면 못 갈 거예요, 아마.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한국조선해양. 제가 조선주 주류업종으로 제약바이오랑 조선을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조선은 한국조선해양. 다시 말해서 HD그룹이 못 가면 못 가요. 이해가 되시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애들 안 가면 못 가는 겁니다. 특히 대장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그 기업 분석 해드릴 때는 현대중공업을 인생 주식으로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대장주는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 다음 KT 있습니다. KT도 좋게 봅니다. 근데 통신사 자체를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SK텔레콤, KT, LG유플 외인들이 엄청 담습니다. 근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많이 담는 것 같아요. 금융주나 지주사나 KT나 밸류 프로그램 수혜볼 수 있을 만한 거 뭐 이런 것들 배당 기대하거나. 제가 그런 섹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마 지나가다 한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통신사 볼 거면 더 볼 것도 없다. 그냥 KT다. 게임주 볼 거면 볼 것도 없다. 크래프톤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방산주는 물론 외인들이 최근 3개월은 얘를 많이 담았지만 대장주는 얘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현대로템 과거에 이제 엄청 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늦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죠. 현대로템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렸을 때가 딱 이때예요. 신고가를 쓸 때 상장 이래 계속 저항났던 가격대를 뚫어줄 때 이때입니다. 이때 소개시켜드렸고 그대로 쏴버렸죠. 이제는 방산 너무 많이 올라갔고 현대로템 전에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던 게 LIG 넥스원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엄청 올라갔죠. 이런 게 있다. 근데 후속타로 볼만한 건 한국항공우주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HD 현대일렉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주를 찍어야 되는 게 전선주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전력인프라 얘기할 때 HD 현대일렉트릭만 보나요? 효성중공업도 보죠. LS일렉트릭도 보죠. 근데 제가 TV방송 나가서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정 나올 때 차라리 대장주를 찍어라. 올라가고 있을 때면 몰라도. 봐봐요. 떨어질 때 덜 떨어져요. 현대일렉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신고가도 제일 먼저 쓰고. 효성중공업이 그나마 따라가는데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얘는 안정성도 훨씬 좋아요. 대장주가. 그리고 대장주가 떨어지면 그냥 그 섹터는 버려야 돼요. 못 가요 그거는. 대장주가 무너지면. 반도체도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외인들이 담긴 하는데 얘가 못 가면 얘가 추세 깨지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도체 대장은 삼성전자 아닙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외우세요. 삼성전자 떨어져도 반도체는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HBM의 혁신은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장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에서는 뭐 삼성 쳐줄지 몰라도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안 깨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겁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투자를 하실 때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나 꼭. 그것도 심지어 그 이유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싸졌다는 이유로 산다. 정말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이 또 나오죠. 외인들이 정말 사랑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진율까지 압도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HD 현대, 그 현대 조선 지주사 HD 현대 또 상위에 올라 있고 삼성중공업 조선업체, 하나오션 조선업체.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조선 제약바이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좀 안정성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면 주도 업종 중에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하나씩 껴주는 거예요. 대장주들. 통신 KT라든지 말씀드렸던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애들 가지고는 근본적인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인프라, LS일렉트릭이나 현대로템도 있죠. 그리고 SK텔레콤도 있습니다. KT가 대장이다. 그리고 원전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외인 수급은 현대차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왜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현대글로비스는 매물대 뚫고 이 위로 추세가 올라간 다음에 유지시켜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외인 수급이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외인이 샀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외인이 샀으니까 가겠지. 아니에요. 댓글 중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외인이 산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외인이 사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팔면 또 떨어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외인이 산다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인이 샀다고 하면 계속 그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 말고도 봐야 되는 게 많은 겁니다. 얘는 차트 매물대를 뚫었고 여기에서 이미 또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매물대 한 번 더 뚫으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차에서 현대차 물론 이제 지표 종목 같은 종목이라 당연히 봐야죠. 현대차 기아를 볼 필요는 없어요. 현대차가 중심 축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보면서 이제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될 만한 건 현대글로비스다. 물론 이제 내려가면 현대모비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는 추세가 깨져 있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 매물대 돌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글로비스는 달라요. 차트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전이나 유한양행,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이 있죠. 사실 지금 주류 업종이 제약바이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탑2를 꼽아라라고 하면 역시 삼바랑 알테오젠입니다.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의 지표 역할, 반도체로 치면 지금의 SK하이닉스,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이클이 돌 때 그 시기에 대장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과거에도 제약바이오 돌풍이 불었던 때가 있고 또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지표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 우량주였지만 그때 주인공은 다른 종목이었어요. 과거에 뭐 티슈진 같은 종목들 주인공 할 때도 있었고 한미약품 주인공 할 때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마다 또 핫한 대장들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애들인 거예요. 유한양행.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하나에 우리가 지수를 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그걸 보듯이 업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그 업황을 보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제약업종.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전체 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볼 때 제약지수, 그 다음에 헬스케어 지수 이런 거를 보듯이 제약바이오가 가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야 된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가려면 SK하이닉스가 가야 된다. 매물대 뚫어야 된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동차가 진짜 제대로 가려면 현대차가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현대차. 그럼 못 가요. 자동차. 그러니까 메인으로 올라올 수 없어요. 주도 업종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그 주도 섹터가 못 가고 있을 때 보시면 어때요? 초에 갈까 하다가 그냥 다시 꼬꾸라졌잖아요. 이럴 때 지표 종목조차도 어려워할 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전체 그 지수를 이끌어가는 종목마저 힘들 때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애들이 있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수도 이기고 그 업종 지수도 이기고 대장주까지 이기면서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그 시대를 풍미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 자, 그러면 바꿔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현대차 같은 이런 지표 종목, 자동차라는 이 업종에 있어서 거의 업종 지수라고 볼만한 그런 종목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번 갔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갔다가 눌렸죠. 한번 갔다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자동차가 주류 업종이 됐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보고 가면 얘네부터 담고 봐야 될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정성을 꾀야겠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살 타이밍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차트에서 왜 사? 그죠? 회복돼야 사는 거지. 특히 모비스나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고려아연이나 쟤네도 지금 뭐 지분 싸움 경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서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외인 수급을 기반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탑5를 제약바이오에서 골라본다면 누굴 골라볼 수 있을까?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파마리서치.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개월 외국인 수급, 순매수 상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이제 나열했을 때 제약바이오만 꼽아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파마리서치 순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순서대로 외국인이 살아간 겁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근데 주도 섹터인데 외국인 순매수 상이면은 버릴 종목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도 여기서 버릴 종목 없어요. 실제로 제가 다 설명드렸고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다만 아쉬운 건 이미 날아간 종목들이 있다는 거지.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 이미 날아갔죠. 이거는 뭐 계속 날아가고 있고 이미 날아갔고 또 날아가고 있고. 여기서 같이 제가 날아간다라고 보는 건 휴젤. 최근에 좀 조정 주고 있더라고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조정이야 뭐 나올지 몰라도 간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마진율 자체도 말이 안 된다. 뭐 지금 클래시스만 봐도 그렇죠. 클래시스가 지금 제가 그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40%대 얘기하는데 이게 50%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갔다 빠지고 있긴 하는데 지금 괴물 같은 종목입니다. 대단하다 클래시스는. 그래서 뷰티 시장에 있어서 휴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는 거의 이제 보셔야 된다. 근데 솔직히 클래시스는 제가 사도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좀 위험해 보여서. 사도 된다는 말을 했던 거는 휴젤이랑 파마리서치지. 그죠? 엄밀히 이제 제약바이오만 놓고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지금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로만 딱 국한해가지고 의료뷰티 빼고 얘네 4종목 봤을 때 지금 사도 되냐? 알테오젠은 솔직히 지금 사도 된다고 좀 봐요. 2.5배에서 2배 내지 3배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큰돈 넣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테오젠 왜 그렇게 높게 더 갈 거라고 보는지는 뭐 지난 영상에 제가 업로드 해드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지표 역할이고 시장 급락이 또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려울 거다. 급락 떨어져도 다시 갈 거다. 3번은.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는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호경기가 될 때까지 금리 인하 계속될 거고 자본집약적 산업인 제약바이오는 돈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급락 떨어지면 또 제약바이오 담을 거예요. 아마 외국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만약에 산다면 소액, 급락 혹시 나오면 그때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지금 들어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뭐 떨어져 봤자 올라갈 것이다. 하방도 뭐 준수하게 지지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솔직히 3바나 알테오젠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SK바이오팜 저평가돼 있죠. 마진율 좋죠.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솔직히 항암 정도로 시장이 크진 않은데 뇌전증 치료제 정도면 중추신경계도 시장 나름 큽니다. 여러분들 중추신경계가 한 3등 정도 될 거예요. 2등인가 3등인가 할 겁니다. 시장 파이 그 규모로 봤을 때 1등이 항암이고, 솔직히 뭐 당뇨나 비만 치료제나 이거는 아직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돌풍이 불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항암이나 중추신경계 뭐 이런 데가 메인입니다. 특히 항암 거의 뭐 한 30-40%가 항암일 거예요. 규모 자체가. 항암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찌됐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에 있어서 미국 수출, 거기서 이제 주류로 올라선다라는 게 이제 SK바이오팜의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외인들도 그걸 알고 바닥에서 담고 있다. 그죠? 최근에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유한양행은 이 신약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원탑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리가켄바이오나 이제 그 알테오젠이나 ABL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텍 쪽으로 가가지고 바이오 베터,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승부 보는 건데, 진짜 신약을 최초로 만들어낸다, 막 베스트 인 클래스,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도전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결국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학 쪽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 기술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예, 기술력에 좀 가깝고, 굳이 따지자면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이 뭐 화학 이런 분야라고 보면 살짝 좀 알테오젠이나 ABL 막 이런 거는 좀 공대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성질의 차이가 있다.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좀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신약은 아니니까, 신약이라고 안 하는 것도 웃긴데 또 하기도 웃기죠. 신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이오베터니까. 근데 진짜 신약을 만들어내는 이제 유한양행이나 SK바이오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유한양행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장주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뭘 담는 거를 3개 중에서는 해주겠냐, 그러면은 알테오젠 1순위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3반은 대장주도 대장주지만 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역할, SK하이닉스 같은 역할.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었죠. SK하이닉스가 대장주는 뭐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이 대장이었지 사실상. 이런 애들이 대장인 거고, 대장이라고 하면 지표 역할을 했던 거죠. SK하이닉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서 거기서 대장들을 찍고 지표를 찍어가지고 그 수혜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투자자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실수하시는 게, 실수라고 하긴 그래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아직 실력이 부족함에도 급등 종목들을 따라가요.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서 상위 종목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초보자일수록 이런 지표 종목들, 대장주들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걔네가 주도해서 가니까 그런 급등 애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급등 애들은 또 급락도 너무 쉽게 나오고 변동성이 커서 초보자분들이 건드릴 만한 단계 레벨의 종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뭐든지 공부도 순서가 있잖아요. 덧셈 뺄셈해야 곱하기를 나가지. 이해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제가 꼽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외인 탑5는 이렇게 5종목이다. 외국인이 사랑한 제약바이오 탑5. 이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사도 괜찮다고 본다. 알테오젠은 지금 사도 되지만 소액만 사는 게 좋다고 본다. SK바이오팜 지금 사도 된다고 본다. 유한양행 지금 사도 되지만 소액만 사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알테오젠을 조금 더 좋게 본다. 예, 박빙이긴 해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솔직히 둘 다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을 더 좋게 본다. 그리고 비중은 결국 삼바가 제일 높은 게 좋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파마리서치는 이제 살 때는 좀 지난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도 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나서는 몇백 프로 올랐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또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지금 거의 한 달 돼가는데,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너무 올랐고요. 휴젤은 아직 안 가서 그나마 걔는 아직 괜찮은데, 얘는 너무 오른 거. 너무 올랐다기보다는 더 갈 것 같긴 한데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탑5에 대한 저의 투자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시인이 정말 흥하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라든지 저의 이제 투자 방향성, 그런 메커니즘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투자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 번 더 재정비하는 시간, 주말은 그런 시간입니다. 장이 안 열렸을 때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뭘 샀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예요. 추세가 깨지진 않았는지.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응원 댓글 너무 잘 달아주고 계세요. 구독, 지금 이제 방문해 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주식 실력을 한 단계가 아니라 수십 단계 우상향시킬 수 있는 알찬 정보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돈 안 주셔도 됩니다. 돈 벌면 여러분들이 잘한 거예요. 예, 뭐 후원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응원 댓글, 좋아요, 돈 안 주셔도 되니까 이것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